언니 오빠들이 보는 책들을 보면서 아, 넓은 세상이 있구나. 나도 이 다음에 커서 넓은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싶다.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하고 외교관이면 아마 바깥 세상에서 일을 하는 직업이라는 것은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도 커서 외교관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말 책 속에서 귀한 인생의 길을 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은 진학 못하고 극우 공무원으로 시작하셨죠. 네. 그렇다면 대학은 아예 밟아보시질 않은 건가요? 그렇진 않죠. 제가 서울시 중구청에서 근무를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전주에서 서울로 그 공무원 시험을 합격을 하고 온 이유는 야간 대학을 다니고 싶어서였죠. 그래서 중구청에 다니면서 야간 대학을 다녔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여성분으로서 이제 공무원 시험을 보신 것도 굉장히 큰 일이었지만 70년도 말에 이제 독일에 거기 간호보조원으로 가신다는 것도 굉장히 큰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그런 결정을 하시게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항상 제가 제 많은 조카들에게 하는 얘기가 기회는 항상 무언가 자기가 하고 싶다는 것을 알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한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넓은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고 제 욕심으로는 물론 그 다니는 야간 대학이 뭐 마음에 충족하지가 않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970년대 말에 당시 독일에 간호원이나 간호보조원으로 갈 수 있다는 그 정보를 듣는 순간 또 다시 한번 그때 그 순간 이거다. 이거는 내가 잡아야 하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간호보조원을 공부를 해서 그 간호보조원 그 교육 기간이 1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부를 해서 독일을 가겠다. 그리고 계약 기간 3년을 마치고 병원에서 3년을 마친 다음에 공부를 계속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결정을 내렸죠. 그래서 보장된 그런 그 신분인 어렵게 들어간 그런 공무원을 사퇴를 냈죠. 사실 독일 대학 다니는 건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진 않죠. 어땠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그 독일로 가겠다고 결정적으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독일 대학에서는 등록금이 필요 없습니다. 무료인가요? 무료입니다. 독일은 모든 그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무료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국가에서 한다는 것은 즉 그 모든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네.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내는 것은 없고 거의 뭐 등록금이라고는 없고 약간의 수수료 정도는 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독일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궁금한 것이 처음에 독일 땅을 밟으셨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그 뭐 어떤가요? 말도 아피도젠. 뭐라고요? 아피도젠. 중국어 아니에요? 네, 어려움이 많았죠. 우선 뭐 전혀 물론 해외교벌공사 다니면서 1년 동안 독일어를 했고 또 고등학교 다닐 때 독일어를 제2 외국어로 했기 때문에 뭐 문법 정도는 좀 알았지만 해외교벌공사 하고 1년 동안 하고 가니까 기초 회화는 가능했지만 아주 뭐 빈약했죠. 그래서 말도 어려웠고 또 한 가지 어려웠던 점은 그 독일에는 보호자나 간병인이 병원에 없습니다. 독일은 간호원이나 간호보조원이 모든 그러한 역할을 다 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보조원의 역할은 환자를 먹이고 씻기고 입히고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하는 모든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근무했던 그 병동이 남자 정형 외과 병동이어서 대부분 교통사고를 당하고 오신 분들이라서 환자의 90% 정도는 다 침대에 누워있는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그 병원에 있는 분들이라서 그런 분들을 시중하고 치료하는데 육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이 들었죠. 그러면 솔직히 파김치가 돼서 잠자고 나가는 시간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쪼개서 그게 인간의 체력으로 가능했던 일인지요? 네, 사람이 하고자 하면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독일을 간 목적이 나중에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 사실은 오후에 밤에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 병원에서 근무하는 시간 중에 가장 힘든 시간인 오전 근무, 즉 아침 6시부터 오후 2시까지가 가장 어려운 그런 근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치료를 다 해야 되고 뭐 모든 검사라든지 그런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오전 근무를 자원해서 했고 그리고 오후에 야간에
야간 학교를 다니면서 언어를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에 입학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가 시골이라 6시가 넘으면 버스가 안 다녀요. 그래서 자전거를 하나 사가지고 넘어지면서 배워가지고 야간에 학교를 다녀서 처음에는 독일어를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는 영어를 공부를 했고 또 불어도 약간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영어와 불어는 뭐 다 잘하고 라틴어도 하는데 저는 라틴어는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별명이 있으셨어요? 별명이요? 그런 거 없어요? 어디에서요? 뭐 어디서든. 글쎄요. 뭐 어렸을 때는 제가 이름이 영이라서 바두가 많이 했죠. 독일녀가 아니라 독한녀 아닐까. 어떻게 그걸 다 해내셨는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하늘 씨 좀 가만히 계시고. 제 옆에 있는 강현순 교수님께서도 질문하실 게 있으시다고 계속 신호를 보내시는데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저는 미국에서 공부해가지고 미국 시스템은 잘 아는데 네.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는 건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네. 독일에서 박사학위 받는 과정이 어떠셨는지 좀. 네, 독일에서는 제도가 우리나라하고 즉 미국 제도하고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비투어라는 걸 하는데 고등학교까지 과정이 13년입니다. 그래서 아비투어를 합격을 하면 굉장히 그 시험이 어렵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다 통과하는 건 아닙니다. 아비투어를 합격을 하면 대학교를 갈 수 있는 자격증을 받기 때문에 대학교 입학 시험이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비투어 성적에 의해서 자기가 희망하는 학교에 지원서를 내면 그 성적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12년 만에 마치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녔던 야간 대학교가 아주 큰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야간 대학교를 다니지 않았으면 저는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독일에서는 중학교를 나온 걸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고등학교를 다시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제가 야간 대학교를 다녀서 그러나 예비 과정을 했어요. 제가 대학교에서 우리나라에서 4년을 졸업을 했으면 바로 독일어 시험만 합격을 하면 전공 과목에 입학을 할 수가 있었는데 다니다 말았기 때문에 예비 과정 1년을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 과정이면 독일 학생들이 아비투어 시험에서 보는 6과목을 공부를 1년 동안 해서 그 시험에 합격하면 전공 과목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제가 우리 교수님이 독일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싶으신 거예요? 따로 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자, 여러 가지 싸워야 할 상황이 참 많았어요. 언어와 싸워야 하고, 외로움과 싸워야죠. 체력과 싸워야죠. 또 부모님들은 공무원이 어딘데 또 왜 독일로 가느냐, 이런 반대와도 싸워야 했을 텐데요. 자, 외무고시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네. 또 그쪽에는 또 나름대로 동네 개도 텃세가 있어요. 근데 그런 곳에서 어떻게 또 살아남으셨는지 그 비결도 좀 듣고 싶네요. 예. 제가 91년도에 독일 전문가로서 외교부에 들어가니까 그 당시에 여성 외교관은 거의 뭐 없은 상태고 제가 서기관으로 들어갔는데 서기관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선배도 없고 후배도 없고 상의할 여성 동료도 없고 어려웠죠. 그리고 뭐 일은 특별 채용이기 때문에 연수기간도 없이 바로 투입을 시켰기 때문에 그냥 뭐 일만 했어요, 열심히. 그런 젊은 사무관들한테 일을 배우면서 일만 열심히 했죠. 네. 정말 뭐 여러 가지가 참 훌륭하지 않으신 게 없습니다. 네. 그 중에서 또 세르비아에 부임한 유일한 아시아 여성 대사로서 재임 중에 매스컴의 그 집중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그 계기가 된 게 세르비아에 연설을 하셨다면서요. 네. 제가 세르비아에 있을 때는 사실 텔레비전 뉴스에 뭐 거의 자주, 아주 거의 뭐 매일 저녁은 아니지만 아주 자주 제 얼굴이 방영이 되었는데요. 세르비아에서 언론에서 저한테 집중적으로 그런 관심을 가졌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도착했을 때 유일한 아시아 출신 여성 대사였고, 둘째는 제가 도착하자마자 세르비아 공부를 시작을 해서 3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제 공식 연설을 세르비아 말로 했습니다. 엄청난 노력을 했죠. 예를 들자면 세르비아어는 자음만, 모음 없이 자음만 4개, 5개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비슷해요.
아주 발음이 어려워서 제가 연설을 하려면 제 연설을 비서에게 영어로 가르쳐주면 영어가 세르비아 말로 적어오면 그걸 수백 번씩 연습하면서 해서 세르비아 말로 연설을 했고 그러니까 세르비아 감동을 했어요. 조금 기억나는 연설, 저희도 세르비아어가 러시아하고 비슷한데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대사님. 우선 인사말부터 드리고요. 네네네. 도바르단 하면 안녕하세요입니다. 도망갔다요? 도바르단. 좀 줄줄줄 좀. 그렇게 하려면 제가 원고가 필요하죠. 줄줄줄 하려면. 그리고 또